목표를 세우는데 포커싱된 좀 실용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말을 맞아서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급하게 만들어서 펀딩을 했었습니다. 어, 순서는 책 제목대로 책 제목과 똑같이 먼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실행을 가지고 내년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실행까지 연결시킬 건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는 먼저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목표와 목적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목적이 더 큰 개념입니다. 목표보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목적은 미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목표는 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적은 그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런 골이 아니고 목적은 인생 전체를 놓고 달려가는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밑에 써놓은 것처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결론이 나거나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미션은 아주 탁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인다가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티브 잡스가 죽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세상은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자기의 그 사람의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연결되어야 할 어떤 큰 이상적인 목표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목표나 비전은 어, 과정이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단기간이나 한 중기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목적으로 향해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하고도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브랜딩은 한 브랜드가 설정한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고객에게 기억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기억시켰다고 그 브랜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브랜드를 기억시키는 과정인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브랜딩의 과정 중에서 어떤 한 기간까지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과정이고 마케팅은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는 차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미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미션은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이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약간은 추상적이기도 한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각 기간별로 비전을 설정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와 책에서는 목적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은 그 기간에 대한 목적, 즉 비전을 이루어내는 툴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그림인데요. 아까 나왔던 이 그림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목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5년 뒤에 목적, 비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 미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내가 5년 뒤에 뭐 월 1,000만 원 월급을 뭐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좋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 1,000만 원 번다는 그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 목표를 달성은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모든 비전들과 목표들은 내 미션, 삶의 목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션의 연결성,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연결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비전을 세우면서 잠깐 다른 목표 좀 가져왔다가
다른 일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내 미션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미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일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랑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은. 그리고 마지막은 그이 내 비전과 미션을 연결하고 일관되게 지속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미션에 대한 신뢰성에서 나옵니다. 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미션을 내가 정하긴 했는데 그 미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미션이 자꾸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연결할 수도 없고 일관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 미션과 비전의 연결성과 일관성과 지속성과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브랜딩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브랜딩도 가장 중요한 것이 브랜딩이 그 브랜드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미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브랜드의 미션을, 컨셉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잘 지속해내느냐, 그리고 브랜드의 미션에 대한 믿음이 브랜드 전 직원에게 깔려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브랜딩의 네 가지 요소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컨설팅이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목표를 설정하신 분도 계시고 설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목적이라는 걸 설정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놓고 결정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음은 목표의 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표는 목적하고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목표를 세운 것대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년 말에 세웠던 올해 목표를 꺼내가지고 내가 이대로 잘 살고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목표는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내 삶과 잘 연결되게 잘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직관적인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실 텐데 저는 이것을 뿌듯함과 설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내 목적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잠들기 전에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목적대로, 올해의 목표대로 잘 살았구나. 오늘 내가 이것 목표한 것을 잘 해냈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사람들은 잘 때 뇌도 같이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뇌도 자는 동안에, 그날에, 낮 동안에 입력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디벨로핑을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잠들기 전에 나의 상태가 아침에 일어날 때의 나의 상태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뿌듯하게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어제 하루를 잘 살았더니 뿌듯하게 잠들었던 그 좋은 기억이 내 뇌 속에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설레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하루를 잘 보내게 되고,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면 또 다시 뿌듯한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이게 순환이 되면서 내가 목표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표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측정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나. 내가 잠들 때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잠을 들었는가. 이것을 매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거든요. 총 네칸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칸 반 정도밖에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칸을 다 채운 경험은 몇 번 없어요. 예. 그만큼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목표대로 살고 있는지,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그 생각하고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정도는 느끼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뭐, 이 지표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체크할 때 상당히 기분이 좋고, 어떤 저한테 스스로가 피드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3권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목표의 의미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오늘 강의가 목표와 실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필터링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살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하루에도 내가 살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만 효율이 생기잖아요. 생산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어떤 일은 내가 조금 미뤄둘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의사결정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 필터를 거쳐서 그 목 필터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만 실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은 음, 꼭 이런 목표와 실행의 가치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냐면 제가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자극이 들어오면 거의 0.5초 내에 반응을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악화된 경우도 많고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 이 개념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제 마음속에 필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에 통과를 시키면 제가 액션이 나가고 그 필터를 통과 못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실용적인 역할도 하지만 자기 개발적인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트리거란 책에도 보면 이 개념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트리거라는 개념도 자극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가 작용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반응이나 실행이 중구난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형태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상당히 기준이 있어 보이고 브랜딩이 된 사람으로 어떤 컨셉이 있는 사람들로 봐진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개념을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의미, 이제 목표는 여유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목표는 목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내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아직 50년 더 살 거니까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고 믿음만 있다면은 지금 좀 천천히 가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돼서 내 목적에 관련된 일을 잠시 손을 놓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것이죠. 천천히 가면 됩니다. 평생 통해서 이루어낸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평생에 걸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그 목적을 이뤄내려고 살아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에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되게 느긋해 보이지만 상당히 마음속에서는 느긋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내 목적과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오히려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목표의 마지막 의미인데요. 이거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책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말고도 좀 더 있거든요. 근데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오늘 목표의 의미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의 의미 중에서 또 재밌는 것 하나가 있는데 목표는 보통 조직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목표는 상당히 어, 좀 달성하기 힘든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연간 목표나 월간 목표 달성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성 못하면 왜냐하면 성과급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평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긴 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목표는 제 생각에는 손에 잡힐 듯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아까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는 손에 잡혀야 하고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년 후에 나의 목표를 정할 때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할 수 있을 거를 잡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젠간 이루겠죠. 10년 후에는 이룰 수 있지만 5년 뒤에 못한다면 10년 뒤로 미루고 5년 뒤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컨설팅 하신 한 분도 음, 아주 제가 들어도 가슴 떨리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상 2, 3년 내에는 이루기 힘든 부분이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약간 뒤로 미루자. 지금 할 수 있는 거, 더 현실적인 것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의견이 합의돼서 잘 컨설팅을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내 상황에 맞게 목표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가끔 쓰는 말인데 BHA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고 담대하고 위험천만한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를 좀 과분하게, 과다하게 줘야지 거기에서 50%라도 달성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상당히 몰인격적이고 상당히 힘든 개념인데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 BHAG라는 개념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를 써내면 곱하기 3의 목표를 쏘라고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내가 뭐 1억의 목표를 1억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면은 경영자들은 BHAG를 이야기하면서 3억을 가져와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부담감과 좌절감으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를 정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수준에서 정말 달성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손에 잡힐 것 같은 목표를 잡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실행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 목표대로 사는 것이 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대로 사는 게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이 목적의 힘, 컨셉의 힘, 실행의 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목적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뭐 동동 북쪽으로 가라, 뭐 북북서로 가라 이게 아니고 동서남북 중에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그려놨고요. 목표는 정해진 그 방향으로 내가 남쪽을 정했다고 하면 남쪽에 대해서 돋보기로 마이크로하게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하게 봐서 나를 뾰족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목표를 공략하기 위한 뾰족하게 나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뾰족하기만 하면 좀 편협해 보이죠? 그래서 목표는 그런데 편협해 보이는 그 목표라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이 일곱 가지로 이렇게 색깔이 확장되듯이 목표도 실행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이야기만 해도 저는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제주도에 이주하게 되면서 목표를 하나 가진 것 때문에 제주도로 왔는데, 제주도에 오니까 이 실행이라는 개념이 프리즘을 통과한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은 정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침반과 돋보기와 프리즘 이 세 가지 개념은 마음에 품고 실행할 때 마음에 품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행의 의미 중에서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상당히 안 좋아했거든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하루를 왜 그렇게 꼭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살았죠. 살아내고 뭐 가기 싫은 회사 억지로 가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마 그 자신을
자기 삶의 중심에 누구를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블로그에 최근에 쓰기도 했는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잖아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저는 세상의 기준을 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은 세상에 없긴 하지만 저는 처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추를 나에게 둘 것이냐,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자극하는 상황과 환경에 그 무게추를 둘 것이냐, 이게 저는 실행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중심에 둔 실행과 나의 상황을 중심에 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실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가 있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올해 발견한 개념 중에, 제일 위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이야기만 해도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준화와 개개인화라는 개념입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어, 먼저 이 개념이 누가 이야기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토드 로즈라는 그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다크호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다크호스에서 이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모든 자기계발 도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표준화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가는 그 길을 나도 가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모두가 가는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표준화는 뭐냐면은, 한국이 아주 표본입니다. 토드 로즈가 그 책 서문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동방의 아시아의 극동지방에 뛰어난 민족인 한국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일으킨 나라이긴 한데 그 나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한 방향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하죠. 선행 학습을 하면서까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4년 동안 거의 이제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또 그 기업에서 승진하려고 또 회사에서 또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거죠. 회사에 들어오면 그러면 승진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임원 달 때까지 이 회사에서 끝을 낼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이 회사를 정년 퇴임해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목표 하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 사람 10% 정도 될까요? 대학은 가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다 좋은 기업 가는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기업 못 가죠. 원하는 기업 갔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곧게 뻗어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떵떵거리면 잘 살 거라는 이 목표는 눈에는 보이지만 이 올바른 길만 따라가면 성취할 것 같지만 이 길을 따라가서 저 물지기에 도착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0.1%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길은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길, 내 삶의 의미가 꽂혀 있는 길, 내 삶의 목적이 가리키고 있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절한 타이밍에 터닝 포인트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터닝 포인트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를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터닝 포인트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터닝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로 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내가 아직 거기로 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터닝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걸 겪으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그 터닝 포인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터닝 포인트에서는 깨달았다면 그 터닝 포인트로 트는 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개개인화입니다. 하지만 개개인화는 보시는 것처럼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끝이 안 보이죠. 끝은 먹구름을 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자기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목적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이렇게 말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서 이 개개인화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다 설명 못 드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크호스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책을 읽으면 빨리 읽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읽는데 이 책은 이 책은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좀 두껍긴 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 장 한 장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고뇌를 하고 나는 정말 터닝 포인트를 따라 살고 있는지 개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게 진도가 안 나간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자고 나서 다시 봐야 되는데 책을 펼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리얼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주도로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구나. 그런 확신도 들었고요.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되게 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의 의미에서 실행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죠. 저도 그것을 겪었고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불안이라고도 하고 염려라고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불확실성을 100% 없애고 불확실성이 없어졌을 때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없애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길이라도 가는 것이 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행이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실행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이 캔사스라는 밴드의 그 앨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어, 70년대 밴드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밖에 예를 못 드네요. 캔사스 밴드 뭐 더스트 인 윈드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Dust in the Wind 그 노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이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는 한국에서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 앨범이 되게 유명한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 제목이 Point of No Return이라는 앨범입니다. Point of No Return. 원래는 이 말은 그 미국 속담처럼 쓰이는 말인데 원래는 Point of No Return입니다. 돌아설 수 없는 지점 그런 이야기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을 같은 단어지만 같은 발음이지만 포인트 오브 노 리턴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 그 시점을 내가 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되게 희한이 있는 앨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앨범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지구가 둥근 걸 몰랐을 때 이 배가 수평선으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약간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이 모양이 되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호라이즌 이야기 뒤에서 할 텐데, 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지점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거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갖고 수평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평선을 넘어야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나오네요. 80%입니다. 8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을 보셨을 텐데 여기 벤자민 하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 80%의 사람들은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돼서 움직이게 된다. 아까 말한 그거죠. 세상이 나를 자극을 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게 80%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용기가 동력이 돼서 행동한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20%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행이라는 것은 이 실행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한 대 쳐서 내가 반응하는 그런 80%의 삶이 아니라
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반응하고 내가 먼저 행동을 옮기는 그 20%의 삶이 진짜 진정한 실행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책에서 인용된 말인데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불확실성과 같은 이야기죠. 100% 완벽하게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하면은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80% 정도만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정말 못했어요. 제가 MBTI 이전에 있었던 그 성격 테스트에 보면은 제가 1번으로 나온 게 그거였어요. 신중형이었어요. 뭐든지 바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100% 준비되기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이런 100%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80%라는 것은 20% 차이밖에 안 나지만 80%에 실행하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 준비하다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콜린 파월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그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을 거예요. 참모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걸프전 때 지휘관이었죠. 걸프 전쟁할 때. 이분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결정을 내렸잖아요. 미국이 걸프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인데 그분은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정보의 양은 40%에서 70%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라는 개념은 40% 이하의 정보와 자신감은 이제 이것은 무식한 게 되는 거죠. 무식한 상태에서 전진하는 것이 되고 70% 이상의 정보를 기다리게 되면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80%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와 70%이 사이에 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실행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한 단어의 힘이란 책, 사람들 많이 안 보셨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80살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행동하지 않은 겁쟁이로 살았던 것을 이때 가면 후회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실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단어는 제가 이야기하는 컨셉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실행의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실용적인 이야기고 예를 들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내년 계획 세우고 한 달의 계획 세우고 오늘의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은 이 5가지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제 책을 다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이고요. 이 세 번째 도구는 자신의 컨셉, 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구와 다섯 번째 도구는 이 두 가지 도구는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요 그래프는 3 호라이즌이라는 도구이고요. 두 번째 사각형 도구는 3 미아라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실행을 어떻게 해낼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호라이즌을 말씀드릴 건데요. 3 호라이즌은 이 도표를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Y축은 value입니다. 가치.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의 어떤 달성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X축은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라이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라이프 타임을, 내 삶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이 우상향의 방향으로 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상향의 종착지는 목적, 나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미션을 향해서 내 삶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스테디하게 나가게 되면 가장 훌륭한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선에 맞는 내 삶의 곡선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목표가 되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라는 중간 단계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비전을 3단계로 먼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목적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비전은 손에 잡힐 듯한 내가 이뤄낼 수만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을 잡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는 제 생각에는 최대 5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호라이즌을 1년, 두 번째 호라이즌을 한 3년 정도, 그리고 세 번째 호라이즌을 5년 정도 잡아서 5년 내에 내가 도달해야 될 세 가지 3단계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3 호라이즌입니다. 다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3 호라이즌 역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겠죠. 삶의 미션이 없는 채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내 삶 전체를 봤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조금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 못 드리는 것이 좀 아깝긴 한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3 호라이즌이란 것은 세 가지 지평, 내 인생에서 앞으로 5년이나 7년이나 10년 이내에 세 가지 새로운 지평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 캔사스의 그림처럼 저 끝에 보이는 수평선을 향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수평선을 향해 가겠다라는 그 개념을 손으로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건 너무 불안하니까 내 스스로라도 그 수평선 이후의 삶을 손으로 이렇게 문자로라도 표현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호라이즌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3년, 1년 혹은 1년, 3년, 5년, 7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비즈니스 할 때는 좀 급하게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경우는 1년, 2년, 3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에 맞게, 본인의 목표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기간으로 잡아서 그려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라이즌별로 중요한 것은 비전을 손으로 써내는 것인데, 목표를 써내는 것인데, 목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써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량적인 형태로 쓰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인 형태로 써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나의 꿈의 형태를 그려내는 것이죠. 뒤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5년 뒤에 한국에서 퍼스널 브랜딩하면 1번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약간의 정성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3년 뒤에는 내가 어떤 정성적인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첫 단계를 잘 도달한 것이 될까?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정량적 목표는 이 정성적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보상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보상은 어떤 거냐면 주로 숫자나 어떤 나의 위치나 지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퍼스널 브랜딩 어떤 에이전시가 된다. 그러면 5년 뒤에는 한국에서 첫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될 거니까 이때는 내가 매출을 얼마 낼 수 있겠구나. 혹은 내 회사에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되겠구나. 이게 숫자로 나올 것입니다. 1년 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난 이후에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세부 전략들은 많으면 안 됩니다.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세 가지만 해서 이 세 가지만 부수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뒤에서 설명드릴 쓰리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쓰리미아, Most Important Actions라고 쓰리미아인데요. 그 쓰리미아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쓰리 호라이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이 정해져야 되고 그 기간별의 정성적, 정량적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정량, 정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목표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브랜딩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속성이고 지속성인데 브랜딩 한다는 것은
나의 컨셉을 상대방에게 기억시키는 과정인데 내 모습이 매년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쓰리 호라이즌도 내 목적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이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호라이즌 1과 호라이즌 2와 호라이즌 3는 어떤 개념으로 목표를 잡는 게 좋으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뒤의 목표는, 호라이즌 3의 목표는 약간 미래에 내가 지금은 저까지는 못 갔지만 내 이 3 호라이즌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점핑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될지 그 이상적인 목적을 쓰는 것이 3 호라이즌입니다. 3 호라이즌 2는 3 호라이즌을 가기 전에 새로운 기회로 확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새로운 기회의 확장, 호라이즌 2고요. 호라이즌 1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상황과 역량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1년 내에. 예, 그것이 호라이즌 1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현재를 잘 강화시켜야 새로운 기회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로의 확장이 완성되어야 이제 미래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구글의 3 호라이즌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구글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구글의 호라이즌 1은 검색 광고 사업의 개선입니다. 이건 이미 완성됐죠. 검색하면 구글이니까. 두 번째 호라이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입니다. 저는 이것도 완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주행차, 양자 컴퓨팅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쓰잖아요.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글은 이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의 이야기를 해서 조금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년 뒤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 가려고 하면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각각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개인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던 한 분의 3 호라이즌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29년 5년 뒤죠. 5년 뒤에 한국을 대표하는 코칭 센터의 사장이 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는 게 5년 뒤의 목표였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뒤인 2027년에 이 사람은 코칭 센터를 이때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호라이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호라이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은 내년에 진로 코칭의 법인을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칭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많이 쌓고 계시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의 3 호라이즌입니다. 이분은 어떤 미션이 있길래 이러한 형태의 목표를 세웠을까요? 이분은 진로 코칭을 통해 사람들이 잊고 있던 꿈을 찾고 실현해주는 그런 따뜻한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3 호라이즌이 도출된 겁니다. 미션이 중요하겠죠? 이 미션이 없으면 이 세 가지 호라이즌을 구체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 이렇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정했어요. 5년 뒤에 진로 코칭 누적 200명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진로 코칭에 대한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오픈하겠다. 그리고 강연 파트로도 자기의 역량을 확장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3년 뒤에는 연간 24명의 코칭을 진행을 하고 코칭 센터를 상반기에 오픈하고 하반기에는 수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코칭을 12명 진행을 하고 책을 2권 출간하고 코칭 커뮤니티를 플랫폼까지는 아니지만 코칭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미션이 이렇고 5년 후의 비전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3 호라이즌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A씨의 3 호라이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리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리미아가
스리미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Three Most Important Actions의 준말입니다. 스리미아. 그래서 세 가지만 해라. 세 가지만 하기도 버겁다. 이 세 가지만 잘 해내도 인생의 목적 이룰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스리미아에서 중요한 개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것처럼 뭐 3년 뒤, 5년 뒤, 1년 뒤에 스리미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스리미아에 연동된 올해 그러니까 매월의 스리미아, 그리고 매주의 스리미아, 그리고 오늘의 스리미아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스리미아를 위해서 1년 후에 스리미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고든다는 개념으로 드릴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드릴 가지고 땅을 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찾아낸 스리미아를 가지고 5년 뒤에 뉴 스리 호라이즌에 있는 스리미아를 드릴로 파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당장 내일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첩에 지금 5년 뒤, 뭐 1년 뒤, 그리고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쓰리미아도 적혀 있지만 당장 내일의 쓰리미아도 적혀 있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동된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 5년 뒤에 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한 단계의 계단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다 해내고 잠자리에 들면 뿌듯하겠죠? 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설레게 되고 이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스리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뒤에 큰 개념의 목표를 내일 이루어야 될 목표로 잘게 부수어내는 것을 디바이커라 그럽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잘게 나누어서 정복한다는 거죠. 큰 목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고 막 부담스러운 목표는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게 나누면 됩니다. 내가 한국 최고의 코칭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은 막막하죠. 가슴이 답답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오늘은 내가 한 사람, 10사람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코칭 받으라고 전화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리미아는 그런 개념입니다. 잘게 나누어서 깊이 파서 오늘 성취해낼 것으로 잘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스리미아라는 개념을 어, 만들어냈던, 정리해냈던 제이디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세 가지 강력한 성취를 통해 당신은 성장의 추진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거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큰 지식을 습득해라. 뭐 어떤 대학을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매일 세 가지 강력한 성취가 나의 성장 추진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책은 지금 한국에 절판돼서 번역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책에 보면 그 개념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쓰리미아는 이 표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 표로 쓰리미아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적고 잠들기 전에 이것을 다 성취했으면 색깔을 다 칠하고요. 성취 못했으면 성취한 만큼은 색깔을 칠합니다. 그리고 성취 못한 것은 뒤에다가 파란 색깔로 씁니다. 왜 성취 못했는지, 그러면 내일 뭘 해야 되는지,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을 성취했으니 내일은 뭘 해야 되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내일의 쓰리미아로 다시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의 반드시 성취해야 될 세 가지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것만 성취하면 뿌듯하게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찰스 수왑과 아이비리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스리미아의 원조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그 베들레헴 철강 회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장님이 회사의 성과가 자꾸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 성과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비리라는 이 컨설턴트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시킬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한테 딱 6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6주가 끝난 이후에 성과를 보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만큼 달라고 했어요. 6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6주 후에 IBD라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6억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지금 시가로. 6주 일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전 직원에게 매일 그날 해야 될 일을 나 다음날 해야 될 6가지 일을 책상에 써놓고 퇴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오면은 딴 거 하지 말고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해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6주 했더니 전 직원이 그 6주를 했더니 회사의 그 상태가 반전돼서 다시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예.
그때는 6개를 했는데 지금 3가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100년이 흐르면서. 저는 3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6개는 못 하겠더라고요. 3가지만 해도 3가지를 다 해결해내는 날도 거짓말 안 하고 하루도 없습니다. 3가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3가지를 하면 됩니다. 3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연간 프로세스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겠죠? 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 연간 프로세스지만 시작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인생의 미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 인생 미션에서 시작된 3개년 이 3호라이즌을 먼저 정하시고요. 3호라이즌에 각각의 비전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각각의 비전 밑에 3가지씩의 쓰리미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내년의 쓰리미아를 통해서 올해의 쓰리미아를 만들게 되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올해의 스리미아를 만들면 올해의 스리미아를 통해서 매년 12개월 동안 달성해야 될 스리미아가 추산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언제 만드냐면 지금 2024년 11월이잖아요. 지금 내년의 스리미아와 내년 12달의 스리미아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좀 막막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걸 만들어 놔야지 이 전체 흐름이 정해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내년 말에 스리미아가 완성될 건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중간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목적에 도달할 건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1월이 시작되면 어, 그 전달의 마지막 날 정도에 1월 4주에 대한 스리미아를 만드는 겁니다. 스리미아를 만들고 첫 주를 시작을 하겠죠. 첫 주를 시작하는 그날 전날에 그 다음 주에 7일 동안에 스리미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부터는 전날에 합니다. 1일의 스리미아는 전날에 쓰는 걸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일의 스리미아는 제가 오늘 자기 전에 정리를 하고 자는 거죠. 그 정리할 때 오늘의 스리미아를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주가 끝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 주에 피드백을 합니다. 이 주에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 스리미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스리미아까지 같이 정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이 조금 바쁠 수가 있고 월말이 좀 바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따라 쭉 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아까 그 A씨처럼 2025년 스리미아가 진로 코칭 12명, 책 2권, 커뮤니티 운영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스리미아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연말에 다 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쭉 정하면 이것을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2025년의 스리미아, 1월부터 12월까지의 스리미아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실제로 제가 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간, 일간 프로세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미션과 올해의 비전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의 스리미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 올해의 스리미아는 수익 창출 얼마가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브랜딩 책 출간 3권이 두 번째 스리미아였고, 세 번째 우선순위는 브랜딩 강연 5회가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거 다 못 이루었습니다. 올해 끝났는데 2번, 3번은 초과 달성했는데 1번은 초과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7월 3주차의 스리미아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1번이 수익 창출이죠. 1번 스리미아가 뭐였냐면 제가 컨설팅을 하기로 한 화장품 회사 대표님과의 컨설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회사의 경쟁 상대를 벤치마킹을 한 것을 정리를 해서 그분에게 피드백하는 게 제 7월 3주차의 첫 번째 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볼까요? 진행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기력이 아팠거든요. 다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를 갔다 와야 돼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의사소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못했어요. 그럼 색깔을 못 칠했죠. 그래서 이거는 7월 4주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권 책 출간한다고 했는데 7월에 이미 3권을 쓰고 있었어요. 3권에 70% 완성한다. 그리고
이 책을 펀딩에 등록을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웠고요. 요거는 다 완성했습니다. 60% 완성했는데 완성한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펀딩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가 공지가 있었는데 이 펀딩 일정이 조금 연기되면서 무료 강의도 덩달아 같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만 치렀습니다. 예, 이렇게 주에 피드백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드백한 거는 그 다음 주 스리미아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펀딩 일정 확정하는 게 이제 이분의 그 벤치마킹이 기약이 없어졌어요. 약간 조금 더 딜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다른 목표를 넣었습니다. 펀딩 일정 확정에 대한 거. 어쨌든 펀딩도 저에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펀딩 일정 확정을 첫 번째 목표로 정했고요. 이거는 펀딩 2주에 일정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80%책 쓰기로 한 것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부분은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강연을 부탁이 와가지고 그 강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유튜브 업로드하는 것을 강연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절반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그 다음 주로 어, 적용돼서 계획을 넘어가겠죠. 이게 주간 프로세스, 주간 스리미아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간 프로세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일간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8월 첫 주차의 스리미아인데요. 8월 첫 주차의 스리미아는 첫 번째는 어, 펀딩 그 관련돼서 제가 무료 강의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 무료 강의에 대한 공지를 올리고 그 컨설팅 하기로 했던 그 화장품 대표님한테 피드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루었고요. 두 번째는 책을 3권을 100%다 쓰고 4권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연 부분은 무료 강의안을 완성하고 또 어떤 한 분 컨설팅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의 컨설팅 방향을 확인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잡았는데 얘도 다 정리가 다 되었네요. 이것이 어떻게 메일의 스리미아로 넘어가게 됐냐면 8월 첫 주차의 스리미아가 8월 7일의 스리미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펀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펀딩 오픈에 대한 블로그 공지와 무료 강의 공지를 올리는 것이 이날의 목표였어요. 요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다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3권의 100% 완성을 위해서 제가 이날 해야 되는 것은 3권의 두 개 챕터를 쓰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료 강의안을 완성하는 거였는데 제 무료 강의안 흐름 구성을 이날 못했어요. 이걸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날은 펀딩 오픈을 했으니까 펀딩 공지를 제가 온라인에다가 광고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날에 인스타하고 X하고 스레드 같은 곳에다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에다가 이 펀딩에 대한 소식 올리는 거가 제 스리미아였는데 첫 번째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3권의 두 꼭지를 쓰는 거였는데 이날은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드백을 써놨죠.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는 무료 강의 흐름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강의한 제작을 돌입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는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월간 스리미아가 잘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주간 스리미아를 정리하고 주간 스리미아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피드백하고 내일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요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책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뭐 강의들을 진행하게 되면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금방 갔네요. 5분이 초과되긴 했는데 제가 빨리 설명하느라고 좀 너무 말이 빠르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기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으로 계획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별다방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다른 일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를 밀어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0분 라이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별다방 라이브라고 붙인 이유는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 제일 싼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4,500원. 그래서 이 강의는 언젠가는 4,500원을 받고 진행을 할 겁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제 강의 들으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제 강의가 그 정도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처음에는 무료로 하겠지만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4,500원짜리 별다방 라이브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 내년에 한 가지 큰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정해진 제목은 아닌데 종이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종이책 제목이 모험의 힘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발행했던 네 가지 책을 총합하는 건데 그 좀 많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종이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인연이 잘 닿아서 제주도에서 한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일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뭐 풀타임 잡은 아니고 사이드 잡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들 책을 출간 계약을 맺고 책을 제가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에 있는 저희 출판사에 연결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표님이 책 코칭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조건 100% 빠르면 한 달 안에 출간하는 거를 약속을 받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 출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